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작은 동네에서 벌어진 진정한 사랑과 용기에 관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겠죠. 이 이야기의 무대는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식당 정선인의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60년 넘게 이 동네를 지켜온 이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의 추억과 정이 스며든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평화로운 동네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깡패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동네의 평온함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죠. 정선 할머니는 올해 78세, 남편을 잃고 혼자서 30년 넘게 이 작은 식당을 운영해왔습니다.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할머니의 일상이었죠. 어서 오세요. 뭐 드실래요?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말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 단골 손님들은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할머니 역시 손님들 한 명의 취향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 6,000원, 된장찌개 5,000원. 요즘 물가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할머니는 젊은 사람들 힘들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가격을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식당 안은 언제나 정겨웠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것이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재개발 소식과 함께 상권이 변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몇 명이 식당에 들어와 밥을 먹고 가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인사는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저녁, 문을 닫기 직전에 들어온 5명의 남자들. 리더로 보이는 놈은 목에 용 문신을 새기고 손가락에는 굵은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인사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할머니는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오랜 세월 장사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전혀 겪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달 보호비 50만 원만 내세요. 그럼 우리가 이 동네에서 할머니 식당 지켜드릴게요. 보호비. 듣기만 해도 섬뜩한 단어였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여기는 그런 돈 낼 여유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장사나 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세상이 험해서 말이에요. 생각해보시고 답 주세요. 그날 이후 할머니의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걸러 하루씩 나타나더니 점점 더 자주, 더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 들어와서는 음식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 김치 너무 짜네요. 국물이 싱거워요. 반찬이 부족한데요? 없는 불만을 지어내면서 다른 손님들 앞에서 할머니를 곤란하게 만들었죠. 그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척하며 테이블을 뒤엎기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우리 말 들으시면 될 텐데요? 왜 이렇게 고생을 자초하세요? 바로 그때 할머니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동네에 이사 온 지 3개월 정도 된 최 할아버지였죠. 최 할아버지는 올해 75세,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나이에 비해 꽤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조용하고 말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도 그냥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 정도로만 생각했죠. 할아버지가 처음 정선인의 밥상을 찾은 것은 이사 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간단한 주문과 함께 구석자리에 앉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져다 드린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드시더니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죠. 맛있네요. 오랜만에 집밥 같은 김치찌개 먹어봅니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받은 수많은 칭찬 중에서도 유독 할아버지의 그 말이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식당을 찾았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오후 2시 반쯤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녁 준비를 하기 전 식당이 가장 한적한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서로 인사 정도만 나누던 두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30년 넘게 혼자서 식당을 운영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할머니, 이 동네 참 좋네요. 조용하고. 그러게요. 예전에는 더 조용했는데 요즘은 좀. 할머니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할아버지는 그 속에 담긴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고 할아버지도 굳이 묻지 않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오는 시간에 맞춰 특별히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했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챙겨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예리한 눈에는 할머니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 할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노인으로 살고 있지만 젊은 시절 그는 전국 9급 조직폭력배였던 것입니다. 1970년대 할아버지의 본명은 최철민.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그는 10대 후반부터 주먹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타고난 체격과 담력 그리고 의리를 중시하는 성격 때문에 조직 내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죠.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최철민은 이미 부산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민이 형이라고 불리며 수백 명의 조직원들을 거느리는 큰 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한 여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1978년 서울로 올라온 철민은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미숙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죠.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긴 철민은 그녀를 위해 조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님,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응, 이제 그만하고 싶어.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조직을 나온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다행히 철민의 의리와 인품을 아끼던 조직의 큰형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철민은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조직 시절 쌓은 인맥과 추진력으로 사업은 나름 성공했고 아들 하나를 얻으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 미숙이가 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5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그녀는 세상을 떠났고 철민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아들마저 사업차 미국으로 떠나면서 철민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최대한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살기로 마음먹었죠. 과거의 철민은 죽었고 지금은 그냥 평범한 최 할아버지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몸에 밴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 아직도 그의 눈에는 예리한 기운이 남아있었고 위기를 감지하는 본능도 여전했습니다. 정선 할머니를 보면서 느꼈던 묘한 끌림도 어쩌면 아내를 잃은 상실감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것이었는지도 모르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던 그 시기, 깡패들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한 달 넘게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우리를 우롱할 거예요?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식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7명.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들이었죠. 저희는 정말 돈이 없어요. 하루하루 겨우 벌어서 사는데 할머니의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죠. 그럼 이렇게 하죠. 오늘부터 우리가 매일 와서 밥 먹을 테니 공짜로 주세요. 그럼 보호비 대신 생각하고. 말이 공짜지 실제로는 더 악랄한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7-8명이 와서 공짜로 밥을 먹어 치우면 할머니로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들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나타나 가장 비싼 메뉴들을 시켜놓고는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그런 분위기가 싫어서 발걸음을 끊었고 할머니의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인상이 어두워요? 우리가 매일 와서 밥 먹어주는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더 가혹한 것은 정신적인 괴롭힘이었습니다. 이들은 할머니를 마치 하인처럼 부려먹으려 했죠. 물을 가져오라, 반찬을 더 달라, 이것저것 온갖 트집을 잡으며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할머니, 우리 보기에는 여기 위생 상태가 별로인 것 같은데요? 신고하면 큰일 나는 거 아세요? 협박까지 동원했습니다. 보건소 신고, 세무서 신고 등등 온갖 공포를 조장하며 할머니를 압박했죠.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식당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나이에 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만 빼고는 말이죠. 그날도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오후 2시 반에 식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할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고 식당 안 분위기도 어딘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예리한 관찰력으로는 할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엎질러진 국물 자국이 있었고 할머니의 손목에는 멍 자국까지 보였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15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온 것은 할머니, 오늘로 마지막이에요. 답 주세요. 보호비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습니다. 15명이나 되는 건장한 남자들이 작은 식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으니까요. 리더로 보이는 놈이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제발 그냥 조용히 장사만 하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장사하고 싶으면 보호비를 내야죠. 이 동네가 공짜로 장사할 수 있는 곳인 줄 아세요? 그 순간 한 명이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할머니가 뒤로 넘어지려는 찰나 누군가 할머니를 받쳐주었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죠. 야, 할아버지 누구야? 여기 할머니랑 무슨 관계인데?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할머니를 자신의 뒤로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15명의 깡패들을 차례로 둘러보았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용했던 최 할아버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뀐 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처럼 그의 전신에서 무서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나가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야, 이 할아버지? 치매 걸렸나? 하지만 깡패들은 할아버지를 우습게 봤습니다. 아무리 체격이 좋다고 해도 75세 노인 하나가 20-30대 15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괜히 나서지 말고 그냥 가세요. 다칠 수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나가라. 이 고집센 할아버지 좀 어떻게 해봐. 리더의 신호와 함께 2명이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벌어진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할아버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놈의 주먹을 피하며 동시에 정확한 카운터 펀치를 날렸고 두 번째 놈은 아예 할아버지의 움직임을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뭐야, 이 할아버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50년 전 부산 영도를 주름잡던 그 철민이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나머지 13명이 일제히 달려들었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전투의 쾌감이 번져나갔죠. 왼쪽에서 오는 주먹은 몸을 틀어 피하고 오른쪽에서 오는 발차기는 손으로 받아내며 상대를 넘어뜨렸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몸에 밴 기술은 여전했습니다. 이런 미친. 깡패들은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무거운 몸짓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기술이 담겨 있었죠. 젊은 시절의 그 날카로움은 없었지만
대신 노련함과 지혜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5분도 채 안 되어 15명 모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모두 다시 일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이제 알겠나? 할아버지는 수만 번 거칠게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마치 가벼운 산책을 하고 온 것처럼 태연했죠. 할머니한테 다시는 장난치지 마라. 그리고 이 동네에서 깨끗하게 사라져라. 안 그러면 다음번엔 이렇게 곱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깡패들은 서로 부축하며 황급히 식당을 빠져나갔고 그 후로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식당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에 일어났죠. 할아버지, 정체가 뭐예요? 그냥 옛날에 좀 험한 일 했었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과거를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었으니까요. 자신을 지켜준 그 따뜻한 마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식당에 와서 할머니를 도왔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죠. 할머니, 결혼해 주세요. 6개월 후 할아버지가 프로포즈했습니다. 둘 다 7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두 분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홀에서 손님들을 맡고 할머니는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시죠. 동네 사람들은 두 분을 보며 말합니다.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니 정말 부럽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 안에 가장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기도 하죠. 할아버지는 다시는 주먹을 쓸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할머니가 다시 위험에 처한다면 언제든 그 75세의 몸으로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정선인의 밥상은 여전히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러브스토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손님들도 늘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 유명한 할머니 할아버지 식당이네. 정말 로맨틱한 사랑이야.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하지만 두 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서로에 대한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함께 준비하는 식사, 저녁에 함께 정리하는 식당, 그리고 밤에 함께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이 모든 것이 두 분에게는 청춘 시절 못지않은 설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주먹을 썼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주먹을 쓴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정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이제야 알았어요. 나를 지켜주는 사람,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여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들어서 사랑을 포기하셨거나 혼자라서 외로우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진정한 만남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 주변을 한 번 더 자세히 둘러보세요. 어쩌면 당신만의 영웅이, 당신만의 사랑이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선인의 밥상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행복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